어느 중년의 조찬 모임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참석자 중 연세 지긋한 한 분이 화두를 던지셨다. 여러분의 나이가 과연 어떤 나이인가? 모두들 생각에 잠겼고 누구 하나 대답을 선뜻 못하던 찰나에 그 분이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은 미움받을 나이라고 하시는 거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되새겨봤다. 생각할수록 큰 화두가 담긴 말이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태도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일까? 깊은 고민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라는 글을 전해받았다. 우리들에게도 실용적인 지침일 뿐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들으며 깊이 사유해 보아라. 노년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마음껏 쓰며 즐기는 시간이다. 이제는 돈을 모으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 가족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찾도록 하라. 자녀들의 재정 상황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로서 이미 자녀를 성장시키고 돌봐준 이상 그 이상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 관리에 전념하라. 건강한 삶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라. 평생 동안의 동반자를 위해 언제나 최고급이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불필요한 나쁜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일들만 기억하도록 노력하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 사랑은 반려자, 삶,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한다. 내 외적인 면모를 꼼꼼히 가꾸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패션을 추구하도록 하라.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보를 나누어라.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라. 조언은 해도 좋으나 비판은 삼가라. 미래는 젊은이들이 열어갈 것이다. 옛날의 눈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당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잊지 마라.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삶이 짧은 만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하도록 하라. 가족과 자주 어울리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겨라. 아직 취미가 없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늦지 않았다. 말을 적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불평, 불만, 비판 대신에 듣는 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선택하라. 노화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에 빨리 사과하라.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지고 옹졸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며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웃어라. 언제나 유머를 잃지 말아라. 웃음은 중요한 치유 요소이자 삶의 활력소이다. 남의 눈치만 보며 애걸복걸하지 말아라.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며 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 나이다. 인생은 짧다. 바로 지금 이 좋은 순간을 즐겨라.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가? 글 내용 중에 유독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상상해보자. 우리가 나이를 먹어 인생의 저녁놀이 비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나와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안식처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누군가는 기쁨의 순간들을 그리며 미소 짓겠지만 다른 이는 불안의 그림자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부모의 사랑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사랑은 바다처럼 광대하고 무한하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에게는 삶의 활력과 기쁨, 슬픔의 원천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잘못을 감추고 보호하려 한다. 그 자녀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할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보호는 자녀를 바로잡을 수 없는 길로 이끌 수 있다. 가족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를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는가? 자녀의 잘못을 고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식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후하게 주는 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방임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자식을 위한 참된 배려가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 할지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없음을.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는 말로서가 아닌 실천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말은 바람에 흩날리고 말겠지만 실천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참된 임무이자 사명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사회가 바로 서고 반듯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행동은 아이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깊이 자리 잡아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바르게 서고 바르게 입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에서 비롯된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 수준에 대해 열변을 토한 바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연수해서 가르치는 것이 화장실 사용법과 전화 예절 등 기본 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식도 중요하게 여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부모의 태도에 있을 수 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삶의 큰 의미이자 보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길이 다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잠시 머무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채울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자식은 잠시 내게 와서 머물렀을 뿐이지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으로서 인연을 맺는 동안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한 채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마저 잃게 된다. 나이 든 자식을 마냥 품 안에 어린애 마냥 걱정하며 대우하는 부모들이 있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지 그 자식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잊으면 안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더 우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가는 것이다. 부모 역할은 주어지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로 여기고 자녀의 요구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 부모 노릇을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이에 맞는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잘 알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식과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식을 인격체로 배려하며 자녀의 행동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부모이다. 자녀들의 요구와 이야기에 기초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일 뿐이다. 인생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는 항해사는 언제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지나친 정신적 고결함도 아닌 자신과의 약속이요 삶에 대한 신념이다. 내 자녀가 멋진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적당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확고한 정신적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좋은 말을 할 줄 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이다. 자녀의 행복을 도우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과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모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되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자기 수양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부모도 함께 크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를 키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끝내 쓸쓸하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념과 삶에 대한 철학이 필요할까?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며 이것을 인정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현명한 부모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이 담긴 도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보자. 말로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말하라. 현명함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침묵하는 자에게는 현명함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허영심이 가득하다. 감정을 쉬이 드러내지 마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고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분노나 미움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을수록 잘못된 행위는 더 자명하게 보인다. 나이 들미의 의미. 나이 들미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질투를 가라앉히지만 나이 들면 미워하는 마음의 절반을 잠재운다. 주장할 때는 흥분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이 내 판단을 믿게 하려면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모든 격렬함은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장할 때 흥분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 의지에 따라 판단했다고 여길 것이다.
오늘은 2번 오지 않는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간의 선물.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우울, 분노, 손실, 모욕을 쉽게 사라지게 한다.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예의는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따라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말과 생각의 거리. 고민을 토로하면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생각과 말이 친밀해져서 타인과 대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생각이 불쑥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각과 말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삶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하다. 삶은 오두막에서 살든 궁전이나 수도원 혹은 군대에서 살든 모두 같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험, 행복과 불행의 모습 또한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마치 과자를 구울 때와 비슷하다. 완성된 과자는 형태와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세의 하찮음. 허세는 언제나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허세는 공포심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겁하다. 둘째, 허세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 실제보다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만심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과시는 결핍의 증거다.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약점이 된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과시하고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진 것을 태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갈고 닦을 뿐이다. 다툼의 원인은 되풀이된다. 한 번 싸우고 헤어진 친구와 다시 화해하려면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다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먼 미래보다 눈앞의 일과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변한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타인이 예전과 같이 행동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관용과 인내심을 기르는 법.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관용을 베풀고 인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주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정리해 본 후 다양한 견해에 대한 내 반응을 살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와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이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하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인에 의존하지 마라. 내면이 풍요로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거나 속박을 당하기 때문이다. 건강해야 삶이 존재한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좋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상한다. 행복은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같은 일을 겪어도 건강하고 차분할 때와 몸이 좋지 않고 언짢을 때의 감정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즉, 행복과 불행은 결국 건강에 달렸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성적 만족이나 일시적인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돈, 승진, 공부, 명예 등의 일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해서는 안 된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오로지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로 도망쳐봤자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며 천천히 죽어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것, 사멸한 것, 벌써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중년의 조찬 모임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참석자 중 연세 지긋한 한 분이 화두를 던지셨다. 여러분의 나이가 과연 어떤 나이인가? 모두들 생각에 잠겼고 누구 하나 대답을 선뜻 못하던 찰나에 그 분이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은 미움받을 나이라고 하시는 거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되새겨봤다. 생각할수록 큰 화두가 담긴 말이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태도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일까? 깊은 고민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라는 글을 전해받았다. 우리들에게도 실용적인 지침일 뿐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들으며 깊이 사유해 보아라. 노년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마음껏 쓰며 즐기는 시간이다. 이제는 돈을 모으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 가족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찾도록 하라. 자녀들의 재정 상황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로서 이미 자녀를 성장시키고 돌봐준 이상 그 이상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 관리에 전념하라. 건강한 삶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라. 평생 동안의 동반자를 위해 언제나 최고급이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불필요한 나쁜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일들만 기억하도록 노력하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 사랑은 반려자, 삶,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한다. 내 외적인 면모를 꼼꼼히 가꾸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패션을 추구하도록 하라.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보를 나누어라.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라. 조언은 해도 좋으나 비판은 삼가라. 미래는 젊은이들이 열어갈 것이다. 옛날의 는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당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잊지 마라.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삶이 짧은 만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하도록 하라. 가족과 자주 어울리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겨라. 아직 취미가 없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늦지 않았다. 말을 적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불평, 불만, 비판 대신에 듣는 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선택하라. 노화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에 빨리 사과하라.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지고 옹졸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며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웃어라. 언제나 유머를 잃지 말아라. 웃음은 중요한 치유 요소이자 삶의 활력소이다. 남의 눈치만 보며 애걸복걸하지 말아라.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며 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나이다. 인생은 짧다. 바로 지금 이 좋은 순간을 즐겨라.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가? 글 내용 중에 유독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상상해보자. 우리가 나이를 먹어 인생의 저녁놀이 비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나와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안식처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누군가는 기쁨의 순간들을 그리며 미소 짓겠지만 다른 이는 불안의 그림자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부모의 사랑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사랑은 바다처럼 광대하고 무한하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에게는 삶의 활력과 기쁨, 슬픔의 원천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잘못을 감추고 보호하려 한다. 그 자녀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할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보호는 자녀를 바로잡을 수 없는 길로 이끌 수 있다. 가족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를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는가? 자녀의 잘못을 고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식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후하게 주는 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방임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자식을 위한 참된 배려가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 할지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없음을.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는 말로서가 아닌 실천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말은 바람에 흩날리고 말겠지만 실천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참된 임무이자 사명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사회가 바로 서고 반듯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행동은 아이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깊이 자리 잡아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바르게 서고 바르게 입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에서 비롯된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 수준에 대해 열변을 토한 바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연수해서 가르치는 것이 화장실 사용법과 전화 예절 등 기본 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식도 중요하게 여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부모의 태도에 있을 수 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삶의 큰 의미이자 보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길이 다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잠시 머무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채울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자식은 잠시 내게 와서 머물렀을 뿐이지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으로서 인연을 맺는 동안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한 채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마저 잃게 된다. 나이 든 자식을 마냥 품 안에 어린애 마냥 걱정하며 대우하는 부모들이 있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지 그 자식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잊으면 안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더 우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가는 것이다. 부모 역할은 주어지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로 여기고 자녀의 요구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 부모 노릇을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이에 맞는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잘 알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식과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식을 인격체로 배려하며 자녀의 행동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부모이다. 자녀들의 요구와 이야기에 기초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일 뿐이다. 인생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는 항해사는 언제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지나친 정신적 고결함도 아닌 자신과의 약속이요 삶에 대한 신념이다. 내 자녀가 멋진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적당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확고한 정신적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좋은 말을 할 줄 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이다. 자녀의 행복을 도우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과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모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되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자기 수양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부모도 함께 크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를 키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끝내 쓸쓸하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념과 삶에 대한 철학이 필요할까?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며 이것을 인정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현명한 부모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이 담긴 도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보자. 말로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말하라. 현명함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침묵하는 자에게는 현명함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허영심이 가득하다. 감정을 쉬 드러내지 마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고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분노나 미움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을수록 잘못된 행위는 더 자명하게 보인다. 나이 들미의 의미. 나이 들미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질투를 가라앉히지만 나이 들면 미워하는 마음의 절반을 잠재운다. 주장할 때는 흥분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이 내 판단을 믿게 하려면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모든 격렬함은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장할 때 흥분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 의지에 따라 판단했다고 여길 것이다. 오늘은 2번 오지 않는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간의 선물.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우울, 분노, 손실, 모욕을 쉽게 사라지게 한다.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예의는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따라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말과 생각의 거리. 고민을 토로하면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생각과 말이 친밀해져서 타인과 대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생각이 불쑥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각과 말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삶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하다. 삶은 오두막에서 살든 궁전이나 수도원 혹은 군대에서 살든 모두 같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험, 행복과 불행의 모습 또한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마치 과자를 구울 때와 비슷하다. 완성된 과자는 형태와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세의 하찮음. 허세는 언제나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허세는 공포심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겁하다. 둘째, 허세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 실제보다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만심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과시는 결핍의 증거다.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약점이 된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과시하고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진 것을 태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갈고 닦을 뿐이다. 다툼의 원인은 되풀이 된다. 한 번 싸우고 헤어진 친구와 다시 화해하려면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다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먼 미래보다 눈앞의 일과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변한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타인이 예전과 같이 행동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관용과 인내심을 기르는 법.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관용을 베풀고 인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주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정리해 본 후 다양한 견해에 대한 내 반응을 살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와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이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하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인에 의존하지 마라. 내면이 풍요로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거나 속박을 당하기 때문이다. 건강해야 삶이 존재한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좋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상한다. 행복은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같은 일을 겪어도 건강하고 차분할 때와 몸이 좋지 않고 언짢을 때의 감정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즉, 행복과 불행은 결국 건강에 달렸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성적 만족이나 일시적인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돈, 승진, 공부, 명예 등의 일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해서는 안 된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오로지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로 도망쳐봤자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며 천천히 죽어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것, 사멸한 것, 벌써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